위원장 언제지? 우리가 12월 2일이잖아요. 예. 12월 2일 날, 2일 날 이제 황교안 그 전 대표님 그 사무실, 그 캠프였던 그 사무실과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그날도 사실 이제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날 또 아침에 오전에 만났잖아요. 예, 오전에 11시 이제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 추진이 그 발대시 하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분명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3시에 제가 그 행사할 때 찾아갈 테니 따로 시간 잠시만 내달라. 사실 제가 황교안 대표님하고 진짜 따로 다른 사람들 함께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하고 따로 한 5분이라도 따로 있을 시간만 되면은 5분이면 충분히 제가 설득할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님을. 근데 사실 진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행사를 뭐 방해할 목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끝까지. 마침 뭐 황교안 대표님이 자리를 뜨길래 제가 이동을 해서 이제 잠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났던 거죠. 저도 상당히 좀 실망한 점이 상당히 큰데, 일단 어쨌든 그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1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황교안 대표님이 어떻게든 저를 만나줘야 됩니다. 분명히 대표님도 저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오라고. 그건 제가 그러면 날짜를 약속해 달라고. 날짜를 지정해 주십시오. 네? 그럼 저를 꼭 만나실 겁니까? 확답을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끝까지 답변 안 했거든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불순 세력들, 아마도 이제 황교안 대표 지지자로 이제 위장한 그런 세력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저는 황교안 전 대표님이 진짜 어떤 그 불순 세력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분이 이제 과거 이제 통진당을 해산하는 그 큰 역할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이제 전 대표님을 존경하고, 진짜 그분은 정말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그 4.15 부정선거에 빠짐으로 인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이 큽니다, 솔직히. 실망도 크고. 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제가 황교안 전 대표님을 뭐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의 역량이라면, 진짜 제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듯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가 아니야. 제가 언제야? 2010년도도 뭐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 민주당발 정치 테러 사건이거든요. 공작 사건이지. 민주당은 매 선거 때마다 공작을 저질러 왔어, 진짜. 그걸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고, 지금 그걸 우리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투개표 절차상에서 뭐 부정선거가 있다? 아니, 진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진짜 이들이 100가지를 주장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정말 팩트가 진실이 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라고, 이거는. 투표 점검죄는 엄청나게 커요. 투표 점검죄는. 맞습니다. 투표를 의도적으로 한 장 증가하거나 아니면 뺄 경우에 그 걸리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 네, 그런 정신 나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무책임한 선동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보셨잖아요. 26가지를 이제 딱 전시를 해가지고 그 전시회라고 그들이 이제 했던데, 참, 어쨌든 일단 26가지 좋아. 그 전에는 한 50여 가지가 넘었는데, 일단 자기네들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럼 물론 이제 26가지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 26가지 그들이 만들었던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건 따로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동영상을 통해서나 이미 이전에 다 증빙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저희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우리 서북청년단, 제가 이제 그러니까 투개표 부정선거에 거짓된 실상이 돼서 수차례지만 아직도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 26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례 보시면은 이제 투표 관리관이 도장이 뭉개진 이상한 투표지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도 궁금했었어요. 아니, 이건 본투표거든요, 본투표지. 본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투표 관리관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는 입장인데 투표소를 관리하는 책임자고, 그 현장에 이제 그 실무자가 있어요. 실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관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 선관 직원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관할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 사람 경험도 있겠지만 또 처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실무 직원들이 이제 투표 당일이 되면은 이제 박스가 도착해요. 하나 각각의 투표소마다 보면은 A 투표소는 1년 번호가 있으니까
1년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뭐 1000번까지가 A 투표소, 그럼 B 투표소는 1년 번호가 1001번부터 2000번까지. 그거는 이제 해당 지역의 선거구 인원수에 따라서, 선거 인수에 따라서 이제 본투표 용지가 이제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시에 투표가 개시하잖아요. 개시하게 되면은 그 유권자들 막 몰려와. 아침에 일찍 찍고 뭐 어떤 뭐 놀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 때마다 신분증 확인하고 위해서 찍고 줄 때 자칫하면 이 투표 용지 자체가 또 그 쇠종이잖아요. 구겨진 종이가 쇠종이 인쇄돼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두 장이 겹쳐서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1년 번호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진짜 현장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투표 용지가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면은 1년 번호를 항상 확인을 해. 1번이면 함께 1번이 다 나갔는지 2번이 다 나갔는지 확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면 밀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장도 제대로 못 찍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 투표소 관리 그 규정에 보면은 100매까지는 먼저 찍어 놓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00매 단위로 투표지가 딱 묶여져 있어요. 100매 단위로. 네,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100장까지 또 앞에 그 100매에 보면 앞에 또 표지가 있어. 100매까지 미리 찍을 수 있으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투표소에 그게 실무자들이 평상시에 이게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 업무를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진짜 잘 돼 있어요. 안내가. 그 표지가 있고 그 표지에 100매까지는 미리 찍어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딱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걸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에 찍는데, 자, 이들의 주장이 1번 보면은 뭐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당연히 어느 투표소의 관리관인지 그 표기가 되는데 뭉그러져 있어. 근데 이게 개표 현장에서 나왔다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개표 현장에서 나왔다면 바로 확인이 되거든. 확인이 돼요. 왜? 투표 록이 있으니까 투표 기록지가 이제 투표 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 투표소 투표 관리관이 누구였는지 다 실명이 다 기재가 다 돼 있어요. 바로 호출하면 돼. 개표소에서는 바로 호출해가지고, 야, 왜 이거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데 왜 뭉그러졌지? 와가지고 빨리 소명해. 와서 소명하라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 안 되면 이 개표함이 함 자체가 완료가 안 됩니다. 이게 심사집계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심사집계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개표 현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선관위가 이제 자동 분류기 있잖아요. 자동 분류기의 성능을 상당히 개선을 했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막 이제 뭐 그 컴퓨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니 자동 분류기에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뭐 IC라든가 이런 뭐 CPU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이게 뭐 딴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많았었거든요. 나도 사실 좀 궁금은 했어서 왜 굳이 이전보다 이렇게 성능이 개량됐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개량됐네. 이게 투표 분류지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투표 관리관 본투표 용지가 지나갈 때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이제 인지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투표 관리관 도장 현장에 찍잖아요. 네, 찍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 자동 분류기가 여러 투표소의 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투표소가 다를 때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이 다 달라. A 투표소 도장, B 투표소 도장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른 도장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제 그 분류하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장을 찍을 때 그 인주 있잖아요.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그건 한 가지잖아. 한 가지니까 인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투표 관리관 도장은 이제 이미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그 기능에서 센스에서 이거는 그냥 그 확인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돼요. 이게 유효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장기 도장으로 찍혀서도 자동 분류기에서 이게 재분류 칸으로 가지 않고 혹 아마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장이 이제 그 사람 유권자가 뭐 이거 일장기 투표 용지를 뭐 제대로 딱 찍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 1번과 2번 사이에 물리게끔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재분류로 가는데 분명히 재분류 칸에 이게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가능성은 없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동 분류기에서 이거는 걸러주질 않았어요. 그 일장기제라고 주장하는 투표 관리관 그걸 걸러주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 관할 이제 선관위 거기 개장인데 확인해 보니까 개표장에서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겁니다. 이런 일장기 투표용지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참관인들이에요. 참관인들. 물론 이제 그 개표 사무원들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개표 사무원도
특정 누군가를 지지했던 유권자거든. 특정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참가인 제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표 사무원, 투표 사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개표 사무원들도 우리가 어떤 공정성, 그때 누가 공명호 박사가 선거는 무결성 입증이 돼야 된다. 결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이거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무결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지만 투개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무원들조차도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100%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있냐고요. 못하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참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각 후보에서 추천하는 참관인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갈 때는 우리 사진 찍는 건 못하게 돼 있지만,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영상을 찍던가 사진을 찍게끔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 방해 못해요. 개표 현장은 그냥 풀로 영상 다 촬영할 수 있게끔, 증거 채택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 있다고, 법에서. 우리가 이런 지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장기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놨다면 당연히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했었어야 되고, 그러면은 투표 관리관이 와가지고 현장에 다 확인이 됐을 거예요. 자, 어떻게 확인되면 간단하잖아요. 해당 투표소가 명이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 몇 투표소, 1투표소가 열었는데 이렇더라,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투표록을 확인을 해. 야, 그 유권자 1000명 중에서 보니까 전체 1000명 중에서 한 500명이 투표를 했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전체 매수 확인해 보니까 500명이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일단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자, 투표 관리관 와. 그리고 해당 투표함에 도장이 찍혀 있는 참관인들 있잖아요. 참관인들도 전화번호 다 확인 수소되거든요. 전화가 당신들도 와. 야, 참관인들 와. 야, 현장에서 이런 거 못 봤어? 본 적 없어? 자기네는 참관인 기피 못 봤다 얘기해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실제 투표 도장을,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었던 실무자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무자 얘기 들어보면 금방 나오죠. 왜? 그날이니까. 네? 바로 그날 자기가 찍다가 그날 오후에 개표장 가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가 소환돼서 갔는데 그러면 그걸 기억을 못 할까요? 하루도 안 지난 일인데 금방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난 전혀 정말 찍은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도장 찍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발칵 뒤집어질 문제야. 이 사안은. 그래서 않겠냐고요. 다 확인이 다 됐는데. 그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투표함이 이동가는 과정까지 다 확인을 해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당연히 그때 확인했었으면 이거 지금 제가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해당 이제 투표관에 도장을 찍던 사람이 이게 이제 무슨 도장이었죠? 만년도장이요. 만년도장이라서 만년도장. 네. 보통 우리가 도장에 생각하면 인주에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찍는 데 생각하지만 만년도장이라는 거는 도장 안에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찍다 보면은 약간 뭉그러지는 현상도 간혹 발생해요. 이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간혹 발생하는데 이 친구가 이걸 일단 두 가지를 내가 들은 것 같아. 이걸 찍다가 잉크가 떨어지면 잉크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한 방법을 몰라서 그냥 옆에 인주가 또 있어서 인주를 같이 거기다 찍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아니면 하나는 그냥 이게 표면이, 만년도장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있는데 구멍 사이에 잉크가 나와서 찍히는데 그게 찍다 보니까 훼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잉크가 전체적으로 묻어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더라고요.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재검표 현장에 일단 개표 현장에서 확인 못했으니까 일단 그렇다는 거고 재검표 현장에 있을 때 이게 나왔어. 난 또 궁금했어요. 저런 입장의 투표 현장이 나왔다면 처음부터 나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 네? 전체적인 자기가 다 봤을 테니까. 그럼 어떤 특정 이게 한 투표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디로 돼 있나 이게? 투표소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어디 투표소인지. 여기 있네. 그냥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로 돼 있는데 이게 투표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송도 6투표소인가? 송도 6투표소인가는데 해당 투표소에서만 이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해당 투표소에서만.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건 내가 이거 연수구 선관위에다가 직접 방문했잖아요.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면은 일장기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도장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이게 나온 거냐. 네? 그러니까 중간 과정 없이. 보통 우리가 뭐 진화론 같은 거 얘기하면 이제 연결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투표 관련 도장이 이렇게 완전 뭉그러졌는데, 일장기처럼 완전 빨갛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도장하고 이거 도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느냐, 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없었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선명하게 다 찍혀 있고 한 300, 한 1000여 장이 일장기 완전히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합리적 의혹 제기가 되는데 웬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1000여 매가 그렇게 나왔는데 1000여 매 중에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제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인지가 확인이 되는 게 한 700여 장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중간 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투표용지 한 300 이상 돼가지고 이걸 무효표 처리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할 때 그 중간 고리를 얘기했냐고요. 안 했거든요. 네? 정상적인 투표용지에서 이제 점차 번져나갔다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도장이,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조금씩 뭉그러지다가, 조금 많이 뭉그러지다가 완전히 안 보이구나.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그 투표 관리관 도장으로 찍은 게 맞구나. 다만 이 투표, 그 만년 도장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이제 이런 문제였구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중간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다 확인된 거야. 일장기에 대한 이 의혹의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확인된 거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냥 만년 도장의 어떤 이제 분량이라 할까요? 그게 모든 좀 모르지. 그 연수구에서도 하나의 투표소에서만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하냐고요. 단순하게. 자, 그럼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가짜 투표용지. 이게 배춧잎 투표용지 얘기예요. 배춧잎 투표용지. 이것도 흥미로워. 차라리 처음 이게 의혹을 제기할 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번에 뒤늦게 나왔던 거죠. 그대로 하면 될 걸.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사진 찍지 말란다 해가지고. 네. 아니, 재검표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재검표를 도대체 이 사람들 왜 하는지. 재검표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1년이 넘게 기다리다가 이번에 재검표가 하기 시작됐으면 뭔가 진짜 부정했던 증거를 입증하고 채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돈까지 비용까지 들여서 한 거. 아니, 판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해? 네? 판사가 하지 말라는 취지는 이제 그거겠지, 어찌보면은. 네?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동의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니까 이거 괜히 더 피곤해질까봐, 사전에 허가를 받고 이제 사진 찍어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재검표에 참여할 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만약에 재검표에 참여한다는 것을 판사들도 만약 저 사람들 저런 자세로 하는 거구나라고 인정했다면 사진 찍지 말라는 소리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찍어야지. 근데 처음에는 마치 이미지 구현했다 해가지고 했는 게 밑에 선관위 청인을 검정색으로 위에는 빨간색인데 사전투표용지는 컬러거든요. 그런데 겹쳐 나오는 검정색으로 이런 한마디로 헛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낭비했잖아. 뒤늦게 이게 나왔어. 자, 근데 핵심은 이건 그거예요. 이거는 사실 선관위가 이걸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난 오히려 민경욱이라든가 이 사람들 내가 묻고 싶어. 이제 배추잎 투표용지가 봤잖아. 나왔잖아. 실물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거 딱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자,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출력이 되는데 비례대표,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될 게, 종이가 어쨌든 선관 입장에서 종이가 걸려가 그렇다고 하는데, 걸려가지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돼야 될 비례대표하고 선관위 청인 상단 우측에 있는 겁니다. 청인이 앞에 있는 투표용지에다 겹쳐서 출력이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뒷장이 따라 나와야 될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있잖아요. 여기는 헤드가 없는 거야, 헤드가. 헤드도 없고 선관위 청인도 없어. 왜? 앞정위에 붙어 나왔잖아, 이미. 입에 놔두고 민생당 3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4번부밖에 없어. 4번부터 해가지고, 무슨 밑에, 여백이 엄청나게 떠져 있겠죠. 한마디로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병신이고 바보라더라도 또 투표소에서 이거 투표용지 출력해준 친구가 딱 뽑았는데 그거 줄 때 이제 그 종이 길이가 틀리거든요. 길이가 틀리니까 볼 거 아니야. 딱 유권자 주는데 야 밑에 거는 헤드가 없어. 선관위 청림도 없어. 완전히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잖아요. 그렇지. 이걸 줄 수가 있냐고 유권자한테. 그리고 유권자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유권자가 눈먼 봉사? 눈먼 봉사도 그러니까 맹인 같은 경우도 투표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조력자가 있어요.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비례대표 투표용지 위에 선관위 청인도 없는 투표용지에다가 어떤 정신비 미친 유권자가 도장을 찍어서 화면에 집어 넣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라고 나는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네? 이거는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돼. 네? 결국 해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고, 어차피 선관위도 답변을 찾을 수가 없는 게, 개표 현장이면은 불러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재검표 1년이 지났는데, 야, 1년 전에, 야, 도장 찍은 사람, 투표용지 출력해준 사람 전해가지고, 야, 1년 전에, 야, 이런 투표용지 있었어, 없었어? 아마 전화해봤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그러냐면은, 투표용지를 투표장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잘못 준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야, 이거 방해죄 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들 1년형 때린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 선관위 직원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이제, 일당 받아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와 있는데, 예? 그건 내가 당연히 비전문가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인데, 좀 실수했대가지고 나한테 만약 벌금을 내린다든가 해버리면은, 누가 그게 상관인으로, 아니, 개표 사무원으로, 투표 사무원으로 누가 참여합니까? 그 일당 받으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도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요. 현행법에 없어. 네? 이거 배출 투표용지를 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표용지는 사실 투표하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의혹을 제기했던 게, 이놈들이, 저 불순한 놈들이, 과거에 그네들이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있던 놈들이, 지네들이 탈출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 초에 탈출했는데, 우리 자유국진영의 이 거짓의 늪을 빠뜨리기 위해서 법원 노조, 왜냐면 재검표 함을, 함들을 이제 재검표하기 위해서 이제 봉인을 하고 창고에다 보관을 했잖아요.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또 관리하는 사람들, 법원 공무원일 수 있어. 법원 공무원이 법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단 말이야. 민주노총 산하 졸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미친놈들을 어떻게 믿냐고요. 나는 법원 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졸개를 차고 있는 법원 노조 공무원들 나는 안 믿어요. 그 놈들은. 네? 그런 놈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미 손이 다 탔을 텐데, 이놈들이 어떤 놈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으실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물론 이제 재검표는 당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거 한 장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 봐. 연수구에서 이거 한 장 나왔다니까, 한 장? 근데 이번에 뭐 파준가 어딘가 하는데, 거기도 뭐 한 장 나왔네. 한 장 나와서 한 장. 그 한 장, 아니,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네?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그럼 뭐 당락을 우리 후보가 질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당락을 이기게끔, 우리 후보를 이기게끔 하는 게 그게 부정선거의 목적 아닌가요? 만약에 1000표로 지는데, 한 장을 집어넣어가지고 999표로 지게 할 거야. 1000표로 지는 걸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냥 1000표는 세 자릿수니까, 네 자릿수니까, 한 장을 우리 거 가짜 거 집어넣어가지고 999표를 치게끔, 그 세 자릿수 치게끔 할, 그런 병신이 있냐고, 그런 또라이가 있냐고요. 그렇게 했다가 걸리게 되면은, 네,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배출 투표용지는. 그래서 난 민경욱이나 이 사람들은 묻고 싶은 게, 당신도 이제 나왔잖아. 이걸 가지고서 거기 연수국 가가지고 답변 아직까지 안 받아봤나? 네? 하여튼 관할 선관위가 이거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보내. 자기 현재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당연히. 네? 아니, 재검표하느라고 그 1년 동 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이게 어떻게 부정한 손이 탔을지 누가 장담하냐고, 누가.
자, 그러니까 배추잎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그게 당락에도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저런 게 나왔다면 한마디로 참관인들 교육이 팩트예요, 팩트. 네? 참관인도 아니 그 개표위원장이 참관인은 뭐 했죠? 아니 차라리 그리고 이거 배추잎 투표용지가 나왔으면은 한 수천 장이 나오던가 저런 게. 아니 하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쇄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쇄됐다라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는 출력이 프린트된 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인쇄된 가짜 투표용지를 바꿔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가 흥미롭냐면은 완전 병신들이에요, 한마디로. 나 병력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 사전 투표는 그 투표용지가 다 출력이 돼가지고 다 당일 2일차까지 투표 끝나게 되면 봉인을 해. 그 참관인들 도장을 다 찍어. 그 다음에 그 1일차, 2일차가 끝나게 되면 이제 관할 그 선관위의 그 창고에, 네? 사전투표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는 24시간 CCTV가 켜져 있고, 그 불도 켜져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봉인된 상태에서 개표 날까지 절대 봉인자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2일차 그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2일차 투표함이 들어가게 되면은 봉인 딱 붙여놓고 개표 전까지 못 됩니다. 개표하는 날 가가지고 이제 2차,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2일차 투표함이 보관돼가지고 거기에 문 있잖아, 창고. 문에다 봉인된 그걸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관인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표 당일날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상 유무를. 야, 우리 1일차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투표함을 집어넣고 문을 봉인했을 때 그 찍었던 그거하고 이번에 개표장 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봉인되어 있는 상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이 문이 개함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되면은 그대로 경찰과도 호지해가지고 그 개표장까지 와. 개표장까지 이동해가지고 딱 보관이 되겠다. 그때는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들이 주장이 뭐냐면은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서 바꿔치겠다는데 어디서 바꿔치겠죠? 어디서? 어느 과정에서? 얘네들 한마디로 이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이거 완전 2017년도 한가 예를 들면 그겁니다. 2017년도에도 보궐대선 할 때도 여백 없는 투표용지, 네? 가짜 투표용지, 아니 그러니까 여백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있었다면서 아니 자기네들은 투표를 했는데 나는 여백 없는 투표지에 됐는데 개표지 한 장도 안 났다. 야 내가 찍은 투표용지 어디 갔어? 난 사전 투표했는데.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전투표함들을 이동하는 과정에 다 아니면 선관위 보관하는 과정에서 다 바꿔치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냐면 나는 본투표했는데 나는 본투표를 했는데 본투표 때 여백 없는 투표지에다가 난 투표를 했어. 근데 개표장이 안 나왔어. 야 내 표 어디 갔냐 찾아내. 이러니까 야 본투표는 뭐야?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하고 그 현장에 있던 참관인들이 함께 차로 이동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개표장까지. 전국에는 이게 본투표 용지도 경찰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경찰하고 참관이 다 짜가지고 차 안에서 바꿔치겠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들이 그놈들이 했었어요. 2017년도에. 사대본님 그 애들이. 지금 얘네들 주장은 똑같다니까. 이거 배추잎 투표용지, 이거 사전 투표용지가 인쇄됐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네? 아휴. 그러니까 자, 이제 넘어갈게요. 배추잎 투표용지도 그는 지금 현재로서 해명이 안 돼. 하지만 선관위가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앞으로 방법은 있어. 방법은 뭐냐면은, 자, 어쨌든 그 투표용지가 만약에 진짜 그 투표 사무원이 만약에 그래 넣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야, 이 진짜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악의적인 거거든요. 악의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 사전투표장에서도 투표용지가 그렇게 잘못 나오게 되면은 바로 현장에서 이제 투표 관리관한테 보고를 하고 투표에다 기재를 하면 돼. 야, 이렇게 이제 그 롤링지가 돌아가다가 사람이 딱 부딪혀가지고 돌아가다 딱 멈추는 사이에 이 출력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다. 일매 하면은 기재하면 돼요. 기재하게 되면 이걸 폐기합니다. 폐기할 때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봉투에 넣어요. 이거는 이제 무효표에가 봉투에 집어넣고 다시 재출력하면 됩니다. 재출력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근데 이걸 아마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재출력하는 그 규정들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 그 참관인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출력이 된 게 잘못 출력이 되면은 다시 재출력하면 되는데, 재출력 기능이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재검표 과정에서 바꾸시겠다고 하면은, 아니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그는 지금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렇고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잉크 얼룩이 묻은 가짜 당일 투표용지 해가지고 자 투표용지가 있으면은 투표용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세로선이에요. 세로선 맞죠? 투표용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로선이잖아요. 맞죠? 네?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본투표용지입니다. 본투표용지. 자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본투표용지는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거는 헛소리하지 말아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인쇄할 때는요, 투표용지 인쇄할 때는 철저하게 그 규격과 상태에 대해서 100% 검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만약 인쇄 과정에서 이물질이 인쇄되거나 하면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거는. 네? 전량 폐기 처분하고 검수를 해요. 검수를. 왜냐면 아니 그런 업체에다 어떻게 맡깁니까? 그 불량 인쇄기 있는 데다가. 네? 대한민국이 뭐 인쇄업소가 그렇게 없나? 네? 아니에요. 인쇄 과정에서는 100%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자동 분류기 때문이에요. 자동 분류기에 통과할 때 보면은 자 보세요. 전부 다 한 방향이잖아. 한 방향.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 투표용지가 자동 분류기 들어갈 때 눕혀서 들어가거든요. 눕혀서 들어가니까 어떤 특정 부위에 이게 롤링에 들어갈 때면 당연히 종이가 들어가려면 롤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롤링이 고무거든요. 고무가 딱 종이를 잡아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중에 청소를 해. 이게 안에다 종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고 나면 또 오류가 발생하니까 수시로 이제 WD-40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청소를 내부를 청소하는데 하다 보면 청소할 때 어떤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에 묻게 되면은 그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같은 방향으로만. 만약에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혹이 정말 이제 합리적 의혹이 되려면은 투표용지 중에 이 방향 말고 새로 그냥 눕혀가지고 가는 이 방향 말고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가로줄, 예를 들어서 가로줄에서 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의혹이 돼.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아니 인쇄소에서는 이런 게 없다니까. 인쇄소에 이런 불량품이 나오면요 해당 인쇄소에서 인쇄 안 합니다. 인쇄소가 바보예요. 자기들 밥줄을 끊길 일 있나? 네? 그런 거 이물질 묻어 있는 거 다 엉뚱한 표시되어 있는 거 왜 규격과 다른 건 다 폐기한다니까요. 몇 번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잉크 얼룩이 묻은 가짜 당일 투표용지 이거는 이 멍청한 게 자동 분류기를 들어가기에는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특정 원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몰상식하니까 이제 그냥 의혹 제기가 목적인 거지. 자 4번. 자 4번을 보면은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가짜 투표지, 형상기억 투표지. 자 이 얘기도 뭐냐면요. 형상기억 투표자에게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봐. 근데 상관이 종이가 있잖아. 종이 재질이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옛날 같은 경우는 한번 구겨지면 먼지 날리고 이런 투표용지 있잖아요. 우리 휴지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휴지 같은 거 이제 화장실에 사용하면 먼지 풀풀 날리는데 좋은 휴지는 먼지 안 날리고 부드럽게 닦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도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가 말을 잘못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내가 만약에 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꽉 이렇게 접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접었는데 이게 형상기억에 이게 빳빳하게 나중에 보면 빳빳하게 나온다? 이러면 이건 합금이죠. 합금 수준이야, 합금. 형상기억 합금 수준이죠. 종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언급이 될 뿐이지 실제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 한 번도 접은 적이 있는 빳빳한 투표지. 자,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이번에 개표장이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박스를 열어봤더니, 야, 전부 다 접히지 않았네? 그럼 당연히 의혹이 가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투표함이 어떤 투표함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관내 사전투표함인지, 관외 사전투표함인지, 아니면은, 본투표 투표 용지가 박스에 들어있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자, 첫 번째. 본투표 용지가 만약에 빳빳하게 한 100매 묶음에 한 10개가 있는데 본투표함을 열었는데 본투표 용지가 100장이 전부 다 빳빳하네. 이건 합리적인 의혹이 되는 거예요. 왜? 본투표 용지는 직접 투표하면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명 중에 한 7, 80, 한 5, 60명이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 물론 완전 편 상태로 넣게 되면은 상관인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상대방이 보잖아요. 우리 상관이 보잖아요. 바로 현장에 지적합니다. 저 공개된 투표지입니다. 해버리면은 바로 불러요. 해가지고 현장에서 공개된 투표지 도장 딱 찍어보고 무효표 처리해가지고 따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런 절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관인들,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유권자 잘 모르잖아. 그래서 자기 누가 찍든 말 집어넣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줍니다. 밖에 줄 서면은 유권자 여러분 그 투표를 투표함에 넣으실 때 반드시 한번 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접으셔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완전히 접는 거나 이렇게 안 넣는 거는 본인 자유지만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게 공개된 투표지가 되면 여러분 투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의를 줘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넣어. 한 50% 이렇게 넣어. 그건 넣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 접어서 넣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용지는 한 번 이렇게 접어서 들어온 게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빳빳하게 펴진 게 100명 여러 개 있다면 의혹이 당연히 내가 이해를 해요. 의혹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기가 찬 게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똑같이 이제 투표함을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으로 해가지고 명이 접힌 게 있어요. 한 100명 중에서 최소한 한 20, 30%? 한 20, 30% 정도는 보통 이제 접힌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 딱 접힌 게 한 번 이렇게 딱 접히잖아요. 접혔다가 딱 편 상태를 가지고 딱 모아놓지만 이게 한 장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한 장이면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게 100매나 모이게 되면은 이 가운데 선에서 구분이 됩니다. 가운데 선이 약간 금게 나와요. 예? 예, 묶어놓으면. 이게 한번 접었다 편 것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 봉투에다 들어가요. 우편 봉투에다가. 네? 당연히 이제 투표 용지가 이제 길 경우에는 한번 접어서 넣기 때문에 접은 현장이 다 100% 나오겠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길지가 않아. 짧은 거는 투표 용지가 더 길거든요, 길이가. 투표 용지 우편 봉투 있잖아요. 관외 투표 할 경우에 우편 봉투는 폭이 투표 용지 폭보다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옆에 접을 필요 없어. 길이만 이제 이 우편 봉투보다 길지 않으면은 굳이 접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집어넣어도 들어가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외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아예 유권자들이 집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우편 봉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우편 봉투를 절개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접지 않은 빳빳한 종이가 그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갔다가 개표장에서 빼면은 당연히 접지 않은 채로 나오고 접지 않은 채로 자동 분류기를 통과해가지고 접지 않은 채로 모여지니 100% 그거는 안 접히지 않은 게 100% 나온 게 맞아요. 관외 사전투표용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이게 본투표용지가 이렇다,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이렇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냥 빳빳한 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관내 사전투표용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우리가 기망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나 이제 현장에 대한, 투개표 현장에 대한 이제 그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 기망할 목적으로 이놈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봐.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재검표 사전투표용지 40% 이상이 발견돼. 그래. 사전투표용지. 관외가 사전투표용지만 맞죠. 요즘 관외로 해가지고 투표용지 많이 들어와요. 네? 관외 투표용지. 자,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라고. 네?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관내 사전투표함을 열었는데 아니면 본투표용지를 열었는데 이렇더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기망할 목적으로 이제 이걸 구분을 모르니까 관외 사전투표용지는 100% 안 접히는 겁니다. 안 접혀서 나온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보시면 돼요. 당연하다고. 네? 이거 얼마나 악의적인 겁니까? 자, 5번. 자, 본드로 붙어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 자, 본드로 붙어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본투표용지나 관내 사전투표용지, 본투표나 관내 사전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 5번 같은 경우는 본드 붙어 있는 거 이거는 투표용지하고 이 투표용지 사이에 한마디로 이물질이죠. 접착제 이물질이 완전히 묻어가지고 이 중간에가 안 떨어지는 거야. 중간에가. 자, 이거는 그냥 딴 거 아니에요. 개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 끝난 다음에 이제 재검표가 아니라 보관하는 과정에서 뭐지? 이 어떤 놈이 거기 선거 사무원 중에 개표 사무원 중에서 이걸 박스 보관하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그거 말했잖아요. 그 사무원들도 누군가를 찍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무원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좌파 진영,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러면서 우리 우파 진영에 이런 늪에 빠뜨릴 목적으로 공작을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껌을 씹다가 껌을 하나 집어넣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표 장소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5번 같은 경우는 개표 장소에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우편 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열잖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재검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표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거 어떤 개표 사무원이나 있는데 불순한 목적으로 이제 이물질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다 아니면은 뭐 이 종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마침 바닥에 누가 방금 껌을 뱉어놓은 게 바닥에 스가 딱 묻는 바람에 딱 뗐더니 막 이제 껌 거의 묻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을 경우 어쨌든 이건 개표장에서 이거는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가짜 사전투표용지 이 정신 나간 놈들 뭐라고 했어 이거? 사전투표용지는 한 장씩 프린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개표장에서 발견했어야지. 개표장에서 지금은 재검표라니까요. 재검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자 6번 보시면은 6번에 이제 본드를 뗀 흔적을 감춘 가짜 투표지. 야 이제 진짜 얼마나 병신들인지 네?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할 거면은 이거 6번 같은 거 얘기할 거면 이게 야 관내 사전투표나 본투표 용지를 열었더니만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내가 인정한다니까. 네? 본투표 용지나 관내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 용지가 그냥 그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훼손될 가능성도 없고 이물질이 묻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이물질이 묻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은 관외 사전투표 용지예요. 관외 사전투표 용지는 우편 봉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편 봉투에 있는 그게 접착제, 봉인하기 위한 접착제는 강력 접착제입니다. 한번 붙이면 못 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붙였다가 쉽게 뗄 수 있는 상태면은 우체국에서 이게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떼면은 못 붙이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외 투표할 때는 관외 우편 봉투함 뭐 보통 봉투함에 보면 이제 봉인하는 부위에 보면 이제 접착 테이프가 양면이 붙어 있어요. 한쪽 면은 붙어 있고 한쪽 면에 필름지가 있는데 필름지를 떼기 전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넣은 상태에서 필름지를 떼고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유권자도 어르신들은. 네? 그냥 급한 나머지 그냥 우편 봉투에 붙어 있는 필름지부터 제거해버리면은 접착제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이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는데 하필 딱 붙어버렸네. 강력 접착제입니다, 이거. 투표용지가 붙어가지고 이거 넣지도 못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고 투표 유권자가 이거 봉투에 넣다가 이게 붙어가지고 뭐 안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그 투표 관리관하고 참관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왜 누구 찍은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제 누구 찍었는지 안 보게끔 투표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걸 한번 떼본다고요. 한번 떼본다고. 떼가지고 떼다 보면 종이 투표용지가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봉인되는 우편 봉투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 그래도 유효표니까 다시 집어넣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든지 뭐 봉인된 부분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기재를 합니다. 투표기에다 기재를 하고 유효표 처리해요. 그럼 그런 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개표장에서. 실제 개표장에서 관내 투표함이 열게 되면 이런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투표용지는 자동 분류기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왜? 들어가면 100% 걸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이미지 있잖아. 이미지 파일. 근데 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네? 뭐 이미지 파일 뭐 원본 파일 헛소리들 하는데 네? 이렇게 훼손된 투표용지는 이미지 파일이 없어요. 자동 분류기를 통과하는 것만 이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는 거거든. 자 아무튼 자 이게 찢어지는 것도 그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요. 개표장에서 이제 막 그 박스를 그 투표함을 열면 그 투표지가 쫙 쏟아지잖아요. 이거 분류하는 과정에서 막 분류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실수하다 보면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찢어진다 버리나? 못 버리잖아요. 이 투표 개수가 다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이제 개표장에 개표 그 책임자 불러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테이프를 붙여요.
요 유효표를 처리해가지고 옆에다 따로 보관합니다. 따로 해가지고 같이 심사직 개표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는 관외 투표용지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본투표용지나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이런 현상이 발견했다면 내가 이해랑 인정한다니까. 근데 이놈들은 악의적으로 이게 관외 투표용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외 투표용지인지를 언급을 안 하잖아. 여기도 없어, 보면. 그냥 사전투표용지라고 돼 있지. 없잖아. 없어. 응? 관외 투표용지인데.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거냐고. 한마디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 유권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자, 7번. 좌우 여백이 다른 가짜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용지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본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본투표용지는 인쇄할 때 규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검수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규격에 맞는가? 규격이 안 맞으면 폐기예요. 네? 규격이 안 맞는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는데 이거 종이가 아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씁시다. 안 됩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쇄업체가 만약 인쇄할 때 이게 규격이 안 맞게 되면 전량 폐기예요. 폐기시켜버리고 다시는 그 업체하고는 안 합니다. 네? 거기 선관위가 업체업자들이 인쇄업자들이 뭐 바보입니까? 지금 밥줄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본투표용지는 가능성이 제로야. 자, 그러면은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트기를 수출력이 돼요. 어떤 프린트기는 간에 보면 그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그게 A4지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A4지 딱 사이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양쪽이 한 1mm, 한 5mm에서 한 10mm 정도는 여백이 있어요.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뭐 일반 프린트 다 그래. 앱son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네들이 뭐 앱son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여백이 없다.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해. 그게 규격이 없다고 하면은 그 선관위에서 그게 개표 참관인들 있잖아. 투표 참관인들.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책자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들은 전문가들 아니니까 매뉴얼을 보고 사는데 매뉴얼에 보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을 했는데 이 여백이 이제 일정하지 않고 한쪽을 치우쳤을 경우에는 이걸 용지 급지 부분에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적혀 있다니까. 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누구야? 부정선거론자들, 이 투개표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앱son 장비를 구입해서 해보니까 이런 없다, 이 미친놈들. 아니, 그게 없으면 왜 그 책자에다가 그걸 인쇄해서 집어넣겠냐고요.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조치하라고. 이거는 선관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 헛소리 하는 거고, 한마디로 여백이 다른 가짜 투표용지를 할 거면은 본투표 용지를 얘기해야 돼요. 본투표 용지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100%의 그건 가짜 투표지죠.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용지는 이런 경우가 생겨. 왜? 거기에 사무원들 전문가들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 참관인들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참관인들도 이 현장에서 모르겠어요. 다음 선거 때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이전 선거까지는 참관인들 가면은 저는 달라. 저는 이제 가만히 안 앉아. 그러면 참관이 석이 있어요. 참관이 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있어요. 그 저는 얘기하죠. 그 투표 관련, 아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 쉬려고 오는 줄 아냐고, 예? 그 투표, 하는 거 과정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제가 투표 방해 없이 주변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찍겠지만은, 내가 주변에서 도로 확인하는 것을 타치하지 마라. 왜, 우리가 참관인들이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네? 그 참관인들 현장에 가가지고 지적을 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죠. 그 참관인도 모르니까 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정신 차립시다. 예? 거기 뭐 부방위원들 제대로 교육해가지고 제대로 상관합시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8번 보면은 이제 재단집 끄기가 붙은 가짜 사전 투표지. 이거 그거죠. 투표용지 끝부분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관외 사전투표용지, 관외. 우편 봉투함에 들어갔다가 나오다 보니까 개표장에서 우편 봉투함을 절개를 하잖아요. 절개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기계가 고장나면 또 사람 손으로 가위로도 잘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니,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자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단순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요. 관외 투표 용지가 아닌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이렇게 잘려서 나왔다. 아니면 본투표용지가 끝에가 잘려서 나왔다면 내가 100% 인정해. 왜? 관내 사전투표용지도 이게 잘릴 가능성이 제로야. 본투표용지는 당연히 제로지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의혹을 제기할 때도 이게 관외 사전투표용지인지 언급을 안 하잖아. 이래야지, 안 해야만이 일반 유권자들은 이런 그 절차를 모르니까, 야, 관내 사전 투표용지를 그냥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려서 나오지?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동에. 얼마나 악랄하고 악의적입니까? 네? 최소 이게 관외 투표용지라고 얘기한다면 유권자들도 생각이 있으면, 야, 관외 투표용지는 우편 봉투함에 들어가니까 그걸 개표 현장에서 즐겨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언급을 안 해. 안 해요. 마치 이제 관내 사전투표용지인 것처럼. 롤지에는 롤지가 이런 연구가 없는데, 이렇게 그림 해놨잖아. 롤지까지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거냐고요. 당연히 출력 당시 이런 게 당연히 없지. 네? 관내 사전투표용지는 투표한 다음에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절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얼마나 악랄하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거냐고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26가지. 그 다음 9번 넘어갈게요. 9번.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이 없는 백지투표지. 자, 이것도 내가 최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디야? 오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게 나왔대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투표용지입니다. 본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이 없는 게 개표장에서 만약에 발견됐으면요, 무효표입니다. 알짜 없이 무효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무효표 처리할 수가 없는 게, 자, 확인을 합니다. 자, 개표장이 딱 됐는데, 재검표 현장 말고요. 개표 현장에서 만약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본투표용지가 나왔어. 비상 걸립니다. 비상 걸리는 게 왜냐면 이런 투표용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개표장에는요, 본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다 이제 그 여분의 투표 용지까지 해가지고 다 봉인을 다 한 다음에 오잖아요. 개표장으로 다 옵니다. 개표장으로 오면은 개표장 입구에서 접수부에 다 확인을 합니다. 투표함 이제 봉인돼 있는 게 이상이 없는지, 참관인도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여분의 투표 용지를 확인해요. 여분의 투표 용지가 1년 번호가 맞는지, 여분이 만약에 1번부터 1000번까지 갔는데 500명까지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501번부터 1000번까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여분의 투표 용지가 따로 봉투 안에 봉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개표장에 개표를 했는데 도장이 안 찍히게 나왔네? 그러면 여분의 투표 용지에서 집어넣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개표 현장에서 다 불러. 네? 그 투표 관리관 다 불러요.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확인을 해요. 투표수를. 자, 전체 투표는 500명 했다는데, 야, 개표를 해본 거 실제 개표수 502명가 예를 들어 이게 2장인데 502명가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찍은 건 2장입니다. 2장인데, 개표 현장에서 이게 확인이 됐었으면은, 자, 투표했던 사람이 500명이야. 500명이고, 본투표용지 500장이 맞아. 근데 502장이 나왔어. 502장이 나왔는데, 일단 이 2장이 도장 관이 안 찍힌 거야. 일단 그럼 이 2장은 무효표 처리예요. 왜? 500명은 맞잖아. 초과됐잖아. 그럼 누군가 집어넣었어. 그럼 바로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형사 고발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누가 이걸 집어넣는지를 조사를 해요. 네? 왜? 투표장에서 분명히 올 가능성이 없잖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 도장이 혹시나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거기 참관인도 그러니까 다 소환해요. 어떻게 된 건지, 왜 이게 초과됐는지, 인원수 맞는지.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럴 가능성이 2장을 넣게 되면 검색에 표가 나요. 개표장에서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바로 형사 고발이 들어가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보니까 이거 포함해가지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거 포함해가지고 500장이 맞네? 500장이 맞네?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에, 아까 말했잖아요. 도장을 미리 찍어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100명까지 미리 찍어 놓는데, 사람들이, 유권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걸 이제 주는 사람도 이걸 깜빡하고 이걸 도장을 확인을 못하고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차라리 로봇, 컴퓨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오류가 덜 발생하겠지만, 계속 같은 업무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당연히 찍혀있는 줄 알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권자도 당연히 그것을 주니까, 또 유권자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면, 야, 왜 도장 안 찍히게 줬어? 이거 한번 금방 확인되죠. 난리 나지. 그럼 현재 다시 도장 찍어서 주겠죠.
그런데 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이. 예. 네? 잘 모르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주니까 그대로 찍어서 집어넣어. 자, 그러면은, 거기에 투표 사무원이 실수로 도장을 못 찍었다 해가지고 500매가 맞는데, 500명이 했고 투표용지 500장이 맞는데, 이걸 무효표 해야 됩니까? 유효표죠. 유효표를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유효표 처리하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개표장에서가 또 확인이 돼가지고 유효표됐는데, 재검표 현장에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따지면은, 아니, 재검표 현장이면 법원 판사들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여분의 투표 용지도 없을 뿐더러, 1년 전에 했던 사람들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확인이 안 된다니까. 재검표 현장은 이게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를 확인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 멍청한 놈들이, 네? 마치 지난번에 일장기 투표용지처럼, 뭐 300매가 이제 무효표가 유효표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검표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중앙선관위 가면은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요. 역대 선거 시스템이 있어요. 야, 진짜 민경욱 씨, 당신이 정말 얘기해봐요. 네? 300표가 당신 얻었다며 재검표에서 거기 온라인 시스템에 300표 플러스 돼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진짜. 네? 양심 있으면은. 네? 반영이 안 된다니까요, 재검표는.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검표 현장은 일방이 와 있잖아요, 일방이. 개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추입 투표용지나 일장기 투표용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당과 야당 창당이 다 있잖아요. 쌍방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가 나중에 승복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게 유효표, 무효표 되는데, 아니, 재검표 현장 지네들만 가 있잖아, 지네들만. 네? 그 민주당에 정의령이 되는데 정의령에서 아무도 안 왔잖아. 그럼 정의령 입장에서 물론 당선 300표 해봐야 당력도 없겠지만 그래도 기분 더럽죠. 나를 지지했던 300명의 유권자의 표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이의 제기하면 다시 안 뒤집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말 악의적으로 이런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 유권자를 선동할 목적으로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자는 거는 분명히 무효표입니다. 하지만 개표 현장에서는 이게 유효표를 할지 무효표를 할지 확인이 된다고요.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문제가 없다 판단, 단순한 이제 투표 어떤 사무원의 사고로 발생한 문제로 발견되면 유효표가 됩니다. 개표 현장에서 무효표가 판단이 되지만 재검표 현장에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투표 관리관 확인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 근데 이걸 대법관이 유효로 인정했다. 아니, 개표 현장에서 유효표를 인정했으니까 된 거지. 네? 이 미친놈들 아니에요. 재검표 현장에서는 절대 못 따집니다. 대법원장이 무효표 할 수가 없어. 입장기도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 하도 우기니까. 하도 우기고 헛소리들 하니까, 이렇게 더러우니까, 짜증나니까, 그래, 전혀 안 보이는 거 300장만, 그래, 니네 표 쳐. 이래 된 거예요. 네? 이걸, 이 나쁜 새끼들. 자, 10번.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동일한 이제 인쇄 오류. 민경욱 그 위에 라인에 약간 빨간 줄 났다는데. 자, 이건 인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사전투표용지예요. 네? 그러니까, 본투표용지는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본투표용지는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본투표용지는 오류가 없어요. 없는데,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기에 출력을 하다 보니까, 프린터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성능상, 띠지상, 이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출력 안 해봅니까? 네. 출력하다 보면은 잉크가 하나 좀 부족하거나 노즐이 조금 막히거나 하면은 잘 나오다거나 한 부분에 선이 꺼인다거나 이런 경우 허다거든. 아니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이거 단순히 사진 투표 용지니까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지. 칼라 용지니까 검정색에 빨간색이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주장하는 게 인쇄 오류? 연수월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관외 사전 투표 용지 100장 뭉치 틀에 동일한 인쇄 오류가 최대 21번에 연속해서 나타남. 뭐가 인쇄됐다는 거야? 관외 사전 투표 용지는 당연히 프린터기 출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쇄를 해가지고 가져왔다. 인쇄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병신도 알고 그럼 어느 과정에서 바꿔치기 했다는 건데 투표함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못해요. 개표전까지는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도 3, 4일 뒤에 이제 개표전까지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다 기록이 다 남아요. 다 검증이 다 됩니다. 얼마든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재검표에 그 이놈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개표 현장까지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표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되어 당락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재검표를 신청했는데 재검표 때 이놈들이 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재검표를 하기 위한 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 그러니까 1년 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쇄되어 있는 가짜 투표용지하고 바꿔치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민경욱이하고. 네? 이놈들이 이게 제정신인지, 완전히 진짜 머리가 안드로메다 간 건지, 아니, 개표장에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이미 당락이 결정된 투표 보관 박스, 근데 재검표를 왜 보관한 박스? 아니, 그걸 왜 바꿔치기 하죠? 자, 그걸 왜 바꿔치기 해요? 그거 바꿔치기 하면 뭐 달라집니까? 아니, 이왕 선거, 부정선거 할 거면은, 개표하기 전에 바꿔치기 했었어야지. 그거 목적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의 목적이 당락을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이거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 바꿔치기 해야지, 이게 부정선거가 성공하는 건데, 이미 개표가 완료가 돼가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바꿔치기 왜 하죠? 뭘 위해서 하죠? 제정신이니까, 진짜 이거요. 정신 없습니다. 정신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진짜 이 병신 같은 소리인지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 미혹이 안 빠집니다. 근데 투개표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순수한 애국 국민들이 민경욱 국회의원, 네, 공병호 박사, 황교안 총리, 네, 공안검사였던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애국 시민들이 그냥 기만 빠지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해. 자, 이게 너무 많은데 일단 조금만 더 해보죠. 벌써 1시간 넘었네. 이거는 또 다음에 또 합시다. 이거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누가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괜찮아요. 그것도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1시간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1번부터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